자, 오늘도 주식시장이 제법 깊은 낙폭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중에 종합주가 지수가 3% 넘어가는 급락 양상이 나타났고, 코스닥 지수도 3 내지 4%. 와, 이건 정말, 큰 폭의 낙폭이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당혹스러워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요, 이런 상황들이 가끔씩 발생하는데, 자, 항상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당혹스러워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항상 이럴 때마다 시장을 쭉 관조해 보게 되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쫓기는 입장의 투자자들이 시장의 낙폭을 키우는 하나의 원인을 만들게 됩니다. 자, 쫓기는 입장. 투자에 있어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뭔가 급한 투자자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우리가 쫓기는 입장의 투자자가 아니라면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자,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본인이 지금 쫓기는 입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여유 있는 심리 상태에서 투자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증시 토크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고 2020년 자, 이게 이제 4월 달에 제가 증시 토크에서 사용한 그림인데요. 주가는 결국 쫓기는 수급이 만든다. 2020년 4월에 지금 쫓기는 수급 주체는 누구일까요? 라고 이제 제목을 따고 그때 당시는 외국인이 쫓기는 입장이었죠. 자, 저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빨리 현금을 확보해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안전자산을 확보해야 되는 쫓기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매도를 그들이 쏟아냈고 이때 당시는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여유 있게 동학개미 운동 속에 줍줍줍 파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를 성공시켰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떠올려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쫓기는 입장에 있다 보니 자, 매매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매도를 그냥 곱게 높은 가격에 걸어놓고 기다렸다 팔리면 팔리는 거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죠. 투매를 하게 됩니다. 체결되는 방향으로 투매를 하게 되는 게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언제? 2020년 3월에. 자, 그러다가 2020년 가을에요.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수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외국인들이 시장이 올라가는 가운데 쫓기듯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폭등시켰죠. 자, 이러한 모습들 떠올려 보시게 되면요. 쫓기는 입장의 투자자들로 인해서 시장이 어떤 흐름을 만드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외국인이 그 주 대상이었지만 2021년부터는 개인 투자자가 쫓기는 입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1월에 포모 증후군 지금 아니면 내가 주식 투자를 못한다라는 그런 공포 심리에 빠진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주가를 불태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일정 부분 쫓기는 투자 자금에 의해서 가격 급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지금 저는 다른 외적인 원인도 있습니다만 개미 투자자분들 중에 쫓기는 투자 자금이 급하게 매도하는 그러한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의아하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쫓기는 투자자는 누굴까요? 자, 쫓기는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대내외적인 악재, LG엔솔 이슈, 그리고 미국의 그 긴축 이슈,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불안감 등등 많잖아요. 이런 대내외적인 악재의 시장 급락을 증폭시키는 원인은 쫓기는 투자자 입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게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팔아서 설 연휴 자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는 매도를 해야지 현금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자, 요것 또한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다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좀 줄어들었거든요. 다시 현실 속에서 크게 부상한 설 연휴 자금 이슈이기도 해요. 자, 어쨌거나 쫓기는 입장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매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장 시작하고요. 개장하고 자, 동시효과 때부터 1시간 동안 쭉 빠집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신용융자 강제 청산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부분을 떠올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쫓기는 입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누구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떠올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B2 자금입니다. 자, B2 자금에 관해서는 제가 증시 토크에서 너무 자주 언급을 드려왔기 때문에 애청자님들 칼럼 보시는 독자님들이 이제 지겨워요. B2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얘기 좀 덜 할까 했더니 금방 한두 달 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B2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는 이야기 저의 증시 토크에서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 B2 자금 가격에 쫓기는 입장이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간에 쫓기게 되죠.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롤 오버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거금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 시점에 특정 기간의 그 시점에 증거금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B2 자금은 가격과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자, 이게 가장 크다고 봐요. 그 외에도 요것이 또 있다 봅니다. 투자 기간이 제한된 자금들, 개인 투자자분들 자금 중에요. 투자 기간이 제한된 돈들이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잠깐 전세금이 약간 남아서 한 몇 달 좀 굴려볼까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자금들. 아니면은 뭔가 아무튼 몇 달 뒤에 돈을 요만큼을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주거나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걸 그냥 CMA나 MMF에 넣어놓기 그렇고 잠깐 굴려볼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이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에 관해서 지인들, 친구들이 물어볼 때 내가 한 달에서 석 달 동안 전세 보증금 한 1억이 남아서 좀 굴리려고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 좀 줘. 그러면 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결과를 알 수 없어요. 오히려 쫓기는 입장이 돼서 주가가 하락하잖아요. 오히려 투매를 하면서 손실만 확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 기간이 제한된 그러한 자금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개인 투자자만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가족들의 압박. 요거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요즘 이제 실감하실 겁니다.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요거를 실감할 수는 없죠. 가족들의 압박. 그런 게 있나?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장이 보합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하락장이 오게 되면요. 가족들의 압박이 상당해집니다.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도 하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리 좋은 투자 방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하고 누적이 되게 되면요. 가족들, 엄마, 아빠, 이제 배우자분들 또는 자녀분들, 압박 장난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인격적인 모독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압박을 받게 되면은 쫓기는 입장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더 쫓기는 입장이 되게 되죠. 특히 B2 같은 경우 이거 상당합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요. 이제 약세장 조짐이 있었고 1월 중순부터 해서
하락장이 좀 속도가 가속화됐잖아요. 특히 이번 주, 와, 무섭습니다. 지금 월, 화, 요일밖에 안 됐는데, 저 장중에 분차트, 주가지수 분차트 보면은, 야, 저기 강제청산 당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개장 동시효과 때부터 쭉 밀려 내려오면서 10시까지 밀고 내려와요. 이게 이제 강제청산이 안 된 매물이 계속 가격 정정되면서 이제 가격 하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0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오긴 하지만, 아유, 이거 어설프죠? 또 밀립니다. 그 이유는, 예, 비투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장중에 살짝 이렇게 보면 상황이 보이잖아요. 아, 이러다가 내 원래 투자금 다 날리는 거 아니야? 또는,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아유, 이거 지금 팔아도 빚만 남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장중에 반등하려고 하면 매물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돼요. 특히 강제청산 같은 경우에는요, 기계적으로 매도합니다. 어떠한 자비도 없어요. 자비 없는 매도. 기계에 의한 매도. 결국 시장이 체결되는 방향으로 매도가 전개되는데, 그 결과 가격은 그냥 푹푹 빠지죠.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하한가로 투매하게 됩니다. 뭐 하한가로 투매하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체결되는 방향으로 호가를 팡팡팡 기계가 조절하다 보면 그냥 퍽퍽퍽퍽 하고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예. 여기에 이제 반대 매매 알리는 어떤 연락들, 전화, 문자, 예. 증권사에서 이런 거 오면은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계속 하락해서 지금 팔아도 빚만 남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공포 심리에 빠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심각하게 쫓기는 입장이 놓이게 되고, 예, 탈출 러쉬를 연이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변수가 있습니다만, 예, 오늘과 어제의 스몰캡의 급락, 예, 소형주들의 급락은 이러한 맥락이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제가 자료를 하나 띄웠습니다. 신용융자 잔고 추이인데요. 제가 갑자기 이 자료를 왜 띄워드리냐? 작년 연말에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신용융자 잔고가 줄긴 하였는데 뭔가 깨름직하다. 왜냐? 이게 한 20조 원까지는 줄어들어야지 가을에 이렇게 훅 꺼질 때요. 좀 마음이 놓이는데 안 줄었어요. 지금도 23조입니다. 최고가 이게 25조 넘고 한 26조, 27조 그 정도 되는데 26조? 예, 그 정도 되는데 예, 한 3조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 아, 이게 뭐 어떻다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2020년 12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요쯤 되겠네요. 자, 종합주가지수가 그 정도까지 떨어졌다면 신용융자 잔고가 23조가 아니고 19조까지는 떨어져 줘야 됩니다. 뭐 시가총액이 커졌으니까 한 20조까지는 떨어져 줘야 됩니다만 아니죠. 그만큼 지금 시장에 빅2가 제법 많습니다. 자, 요 부분이 향후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저는 사실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오늘 오늘 방송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쫓기는 입장이 아니라면, 예,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라는 점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조정장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아무리 강세장이라고 하더라도 연례 행사처럼 한 번씩은, 예, 깊은 조정은 꼭 찾아왔습니다. 자, 과거에 뭐 2000년대 초반, 뭐 2003, 2004 뭐 이럴 때도 보게 되면은 월봉상 뭐 5% 이상 종합주가지수가 푹푹 빠진 일들, 예, 허다하게 있어 왔습니다. 자,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장중에 추가 하락하면서 한 8 내지 9% 정도 월간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요 정도 수준의 하락, 뭐 제법 깊고 중급 하락장으로 이미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만, 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어려운 시장은 맞긴 하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생존을 하게 된다면 쫓기는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시장을 볼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안에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게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2020년 3월 코로나 쇼크 때 생존한 투자자분들은 기회를 잡고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3월에 생존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분은 그냥 거기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에서 왜 우리가 쫓기는 입장이 아닌 여유로운 입장에서 시장을 봐야 되는지는 우리가 과거 역사 속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생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 시장에 정말 헐값에 던져진 종목들을 기회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애청자님들 힘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104차 시크릿 정기 세미나가 줌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관심과 참여 하고 계신데요. 참여 방법은 제가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 세미나 주제는 조금 민감한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공개적으로는 하긴 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버블이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좀 무서운 내용이죠. 자, 그런 내용도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정기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참여하실 때는 뭐 작은 조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 뭐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이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